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4년 차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정신 나간 시동생하고 동서 얘기 좀 하려고요. 막말로 그 두 XX 때문에 열받아서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다니 지금도 치가 떨리네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남편하고 결혼할 때 이것저것 재보지를 못했어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제가 워낙에 어려서부터 어렵게 살다 보니 탈출구를 찾고 있었던 것도 같고요. 그런 와중에 6살 많은 남자가 내가 너무 좋다지 돈도 많이 번다고 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기울었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고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따박따박 가져다주는 월급으로 살림 꾸리고 애들 키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는데 그때는 그게 우울증이란 생각은 못했지만 아무튼 이 행복이 언젠가 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시기에 남편이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원래 성격이 저한테 미주알고주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도 어쩌다 잘렸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하지만 회사가 어떻게 자기한테 그럴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곤 뭔가 억울한 일이라도 있었나 하고 저 혼자 추측만 할 뿐이었죠. 그리고 다행히 제가 그래도 모아둔 돈이 얼마간 있었어서 남편에게 빨리 새로운 직장을 구하라고 채근하는 대신 이제껏 당신 열심히 살았으니 조금 긴 휴가를 받았다 생각하고 휴식을 좀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땐 그게 현명하고 배려심 있는 아내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괜한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그렇게 나와서 사람이 바뀐 건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라도 시작을 해야 돈을 벌어오고 할 텐데 세워라 내워라 하고 술만 퍼마시고 도통 뭐라도 해보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시간을 보냈거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고 재산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돈도 이제 거의 다 바닥났다고 정신 좀 차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너도 나가서 돈 벌어보랍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들어가며 돈 버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냐면서요. 황당하고 어이없었죠. 결혼 전에는 저도 남편만큼 큰 회사는 아니었어도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자기는 아내한테 내조받고 싶다면서 회사 관두라고 자기 혼자 벌어서도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게 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할 땐 언제고. 이래서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구나. 정말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알겠다고 나도 나가서 돈 벌 테니까 당신도 내일부터 당장 일자리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은 호기롭게 했는데 생각해보니 애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도 않고 일을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평소에 저희 애들을 예뻐하시기도 했고 제가 평소에 어머님께 잘해드렸거든요. 그러니 이번만큼은 어머님이 저희 사정을 좀 봐주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하루 종일도 아니고 아이들 학교만 어머님 집으로 시키면 안 되겠냐는 제 부탁을 아주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네 애는 네가 키우라면서요. 틀린 말씀은 아니었지만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참고로 친정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에서 4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물어보나만 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집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다가 온라인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딱히 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중국에서 이것저것 사다 팔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일이 어렵지 않고 이윤도 괜찮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첫 달에는 100만 원밖에 못 벌었지만 이후로 조금씩 늘어서 1년이 지났을 땐 그래도 달에 3,400은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기껏 취직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겨우 하는 게 1,000원, 2,000원짜리 파는 거냐며 무시하던 남편도 언젠가부턴 이달엔 얼마나 팔았냐며 관심을 보이대요. 참고로 남편은 이후로 예전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 차린 회사에 나가고 있었어요. 일하는 시간은 저보다 길면서 돈은 저보다 덜 벌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장사를 해오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도 평소랑 다를 것 없는 날이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아버님이 지금 119에 실려가셨다며 저더러 당장 병원으로 오라시대요. 놀라서 하던 일도 멈추고 병원으로 쫓아가니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아버님이 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이후로 아버님은 중환자실로 들어가셨고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시긴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병간호는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어머님은 나이를 핑계로 병간호는 못한다지.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간병인을 쓸만한 형편도 아니었지.
그러니 자연스레 그 화살이 저한테 향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에게는 겨우 2살 차이 나는 시동생도 있었는데 시동생과 동서 중 누구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부부가 한마음이었던 건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병간호는 못한다며 대신 차라리 돈으로 때우겠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돈은 나도 있다고 했지만 뭐 무조건 못한다고 배째라고 나오니 한마디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제가 병간호를 떠맡은 건 단지 이런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제 할도리는 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님 병간호를 한 거예요. 병간호하느라 피곤한 것과 모른 채 하고 찜찜한 것 중에 고르라 하면 몸은 피곤할지언정 마음이 떳떳한 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결국 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시동생은 1원 한 푼 내놓지를 않았어요. 자기들도 애 키우고 어쩌고 하느라 돈 들어갈 데가 많아서 도통 여유가 없다면서요. 그리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대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만 났어요. 왜냐하면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당연히 제가 어머님 병간호를 해드릴 거라 생각하는 눈치였거든요. 남편은 심지어 저더러 자기 어머니를 살려달라며 눈물을 보이는데 어이가 없어서 환장하겠더라니까요. 정말이지. 이게 내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건가? 아니면 이 집구석에 뭐가 있기라도 한가? 솔직히 돌아가신 아버님을 탓할 일도 아니고 어머님이 원해서 암에 걸리신 것도 아닌데 정말 두 분 다 원망스럽고 남편도 꼴보기 싫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싶은 게 정말 어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꺼이꺼이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는 데까지 내보자 생각하고 또 어머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때는 시동생도 미안하긴 했는지 병원비에 보태라며 200만 원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동생이 지 부모 병원 생활할 때 한 아들 노릇이었네요. 어머님의 병간호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돈은 돈대로 벌어야 했고 살림도 해야 했고 그 와중에 애도 키워야 했으니 솔직히 어디다 말은 못했지만 이러다 내가 먼저 죽는 거 아닌가 싶대요. 살도 10kg 넘게 빠지고 탈모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어머님을 끝까지 책임졌던 건 어머님이 매번 저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알아주시니 감사해서 그리고 그런 어머님이 안쓰러워서 그냥 힘닿는 만큼은 어떻게든 해보자 하곤 버틸 수 있었달까요? 하지만 결국 지독한 항암 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어머님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와 남편 앞으로 당신이 사시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지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 아파트를 팔아서 저희 대출을 갚았습니다. 사실 아버님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매번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저희 대출은 이자만 간신히 갚아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병원비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도 쓰던 상황이었기에 그것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갚을 거 다 갚고 정리하고 나니까 1억 4천 정도 남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그 돈 전부 다 제가 갖고 싶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간 제가 한 고생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었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죠. 하지만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으니 시동생에게 정확히 반 갈라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신 지 반년쯤 되던 시기였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시동생 네가 이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제가 남편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남편이 저희가 준 7천이 문제였던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알아듣게 설명 좀 해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말 같지도 않고 웃기지도 않대요. 동서가 어머님 사시던 아파트 매매가가 얼만지 알아봤는데 왜 자기들 몫이 7천밖에 안 되냐면서 난리를 쳤다나요? 그리고는 시동생더러 저희를 만나서 단판을 짓고 오랬다는 거예요. 가서 정확히 절반을 받아오라고 안 그러면 이혼이라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형님이랑 형수 그러니까 저희가 병간호만 몇 년을 들었는데 그동안 자기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못한다고 버텼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7천 중 5천은 동서가 가져가기로 했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기도 안 차서 솔직히 둘이 비슷하니 한 이불 덮고 살지 싶었고 그러면서도 지부모가 아픈데 코빼기도 안 비추는 시동생이 문제지 동서가 문제겠냐 싶어서 동서한테는 병원에 오라 소리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둘이 이혼하게 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시동생도 불쌍하고 동서가 문제다 싶대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을 뿐 제가 나설 자리도 아니다 싶었고 제가 뭐 달리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저 어이가 없다고 말 한마디만 했죠. 그런데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돈을 좀 더 주면 어떻겠냐입니다. 저 나이에 자기 동생 갑자기 혼자 되면 어떻게 사냐고요. 황당하고 기도 안 차서 남편한테 그 나이에 혼자 사는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걱정할 걸 하라고 했어요.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굶어 죽기야 하겠냐고 멀쩡히 직장 다녀 집 있어 뭐가 걱정이냐고요. 그랬더니 집도 동서한테 뺏기게 생겼다면서 어쩌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등신마냥 그걸 왜 다 뺏기고 있느냐고 밥그릇은 알아서 챙기라고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더러 돈만 좀 더 챙겨주면 이혼은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저를 조르는 거예요. 결국 듣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동생하고 나란히 손잡고 이혼남 되기 싫으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동서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네 이혼하기로 한 이야기 들으셨냐길래 들었다고 뭐 성인들끼리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니 어쩌겠냐 했죠. 그랬더니 저더러 한다는 말이 뭐 느끼는 바가 없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 있었지. 동서가 참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어. 하고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제가 더 무섭다며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 재산을 멋대로 처분할 수가 있냐면서 그깟 7천만 원 뭐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면 자기네가 떨어져 나갈 줄 알았냐입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분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이혼 안 하고 저희 부부랑 싸울 거래요. 싸워서 자기 몫은 찾아가겠다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하니 남편도 예전과는 달리 아주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혼할 동생이 안쓰러워 전전긍긍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거 미친 X 아니냐면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시동생더러 네 마누라 데리고 당장 오라고 전화에다 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부부와 시동생 부부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희 부부더러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런 시동생에게 네 마누라한테 한번 물어봐라 하고 남편이 소리를 쳤어요. 저희 남편이 동서더러 마누라니었더니 시동생 앞에서 그런 식으로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동생이 정말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서가 자기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냐면서 시동생더러 내가 형님한테 법적으로 해보자고 그랬다고 싸워서라도 우리 목숨 받아내겠다고 그랬어. 하곤 언성을 높이대요. 그러자 시동생은 한숨을 푹 내쉬었는데 놀랍게도 그게 다였어요. 솔직히 저는 시동생이 자기 마누라한테 뭐라고 말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네가 뭔데 나서냐? 가만히 있어라 뭐 그런 말이요. 그런데 시동생은 화를 내기는커녕 저희 남편더러 그래서 지금 자기더러 어쩌라는 거냐고 무슨 애도로 이런 자리를 만든 거냐고 짜증을 내기까지 했죠. 역시 서로 비슷하니 한 이불 덮고 살지 않은 제 생각이 맞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동생에게 남편이 네가 사람 자식이 맞냐면서 기어이 주먹질을 하려는 걸 제가 간신히 말렸어요. 혹시나 나중에 법적으로 정말 다투게라도 되면 괜히 트집 잡힐 일이나 생길 것 같단 생각에 본능적으로 남편 주먹을 낚아챈 거죠. 남편은 분을 삭히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시동생더러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욕을 퍼부었고 그러자 시동생이 조금 전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아 진짜 형 한 번만 좀 도와줘. 정말 내가 이혼당하는 꼴을 봐야 직성이 풀리겠어 하는데 남편이 당장 눈앞에서 꺼지라며 네가 원하는 대로 법대로 해보자고 그러대요. 하지만 그 일이 있으므로 소송을 건의어쩌니 하더니 집으로 종이쪼가리 한 장 오는 게 없었습니다. 대신에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한통 속인 것 마냥 굴던 시동생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요. 속사정이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시동생이랑 동서가 서로 탓을 하고 있다나요. 시부모님 생전에 시동생이고 동서고 뭐 한 게 없으니 법적으로 재산 가지고 다퉈볼래도 답이 안 나온다 싶었던 건지. 뭐 아무튼 저희야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번엔 형제고나 바리고 한번 제대로 붙어볼랬더니 웃기지도 않네요. 사람이 사람돌이는 하고 자기 권리를 찾아야지. 정말이지 그런 심보로 살면 언제가 됐든 벌 받는다고 그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게 한입니다.